제가 잘못하면 교도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씩 대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가셨죠?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5월 22일, 2009년 5월 22일 노 대통령 서거에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비가 엄청 올 때 전화 와서 어디 가냐니까 성남 지나갈 때인데 거길 비 오는데 왜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옥수동에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 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까? 자, 30초 동안 아니, 대답한다니까요. 아니, 그거면 뭐 가느냐 안 가느냐 아니, 묻지 30초를 않습니까? 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 대답을 하겠다니까 30초를 아니, 주세요. 갔느냐 안 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규칙인데 30초를 주세요. 예 질문을 아니오만 했으면. 답변하라는 그건 내 말씀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시간이니까요. 30초를 주게 규칙에 돼 있습니다. 사회자님 이거 제재하셔야 되면 제 시간 자꾸 가지 않습니까? 30초 동안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그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셔요. 여기 경찰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배우한테 허언증 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 한 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얘기,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 SNS 활동을 하거나 뭐를 하면서 사실은 김부선 관련, 뭐 김영환 관련 이런 거는 솔직히 입이 들어와서 말을 잘 안 했었어요. 뭐 그런 거를 솔직한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개가 짖는구나.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솔직히 저는 봤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경기지사 선거 때 김영환 의원이 김부선 씨와 같이 그 김부선 씨가 2009년 그 5월 23일 날서부터 29일 날 사이에 서울에 그 비 온 날이 하루밖에 없어요. 23일 뿐인데. 근데 그날 그 김부선 씨가 그 뭐 비가 엄청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이재명 지사님과 통화를 해서 동화를 뭐하러 가냐. 옥수동 가서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재명과 김부선이 옥수동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옥수동에서 즐겼지 않냐. 미래를 즐겼지 않냐. 참 진짜 이런 개소리를 내가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의원이 죄송합니다. 이게 화가 살짝 나서래요. 이런 말을 제 입에 좀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지금 원체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환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을 때 토론회 장소에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거의 무슨 뭐 죄인 취조하듯이 거의 뭐 이재명 지사님을 죄인 취급하듯이 말씀하세요라든가 뭐 긴가 아닌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참 진짜 정치 이럴 때가 보면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거.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님도 무슨 뭐 그냥 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걸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고소와 고발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즉슨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이렇게 비가 왔었고 또 2009년 5월 23일 날 있었던 일,
근데 이때 그 김부선 씨가 이 내용을, 이거 고발을 한 그 고발 주체자, 고발 그 당사자가 김영환 의원하고 김부선이에요. 이재명 지사님 측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발을 하니까 이제 똥파리들이 난리가 났죠. 아, 이거 김부선, 이재명과 김부선의 관계가 이제 적나라하게 밝혀지겠구나. 야, 이거 땡 잡았다. 이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요 며칠 전입니다, 불과. 뭐 얼마 안 돼요. 몇 달 되도 않습니다. 이랬었던 일이 지금 어찌 해결이 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좀 그러네요. 이때 그 이재명 지사님 측에서 이 고발을 할 적에 김부선이 이 당시에 그 23일서부터 24일 사이에 제주도 우도에서 있었다는 증거 자료가 다 있었죠. 좀 약간 좀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앞뒤를 맞춰서 참 저 같으면은 자료를 좀 지우던지 뭐 이랬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이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제주도 우도에서 뭐 이렇게 딱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 측에서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페북 사진이 있고 또 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이제 확보를 해서 그리고 녹취 기사 방송 토론할 때 그 김영환 의원이 그 죄인 취조하듯이 그 얘기했던 그런 내용 그리고 기자회견 결과문 또 그날 일기 그러니까 날씨 자료 그리고 그날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분당소에서 있었다라는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서 김영환과 김부선을 고발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지난 4일날, 11월 4일날 저는 트위터를 안 해요. 근데 이재명 지사님이 그 트위터에 올렸었나봐요. 이 건에 대해서 김부선 김영환 의원 고발한 건에 있어서 아마 이것이 무혐의 송치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 트위터 잘 아시는 분들은 11월 그 4일날 거 이재명 지사님 트위터 찾아보시면은 아마도 그 예측하신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님이 예측하신 그대로, 예상하신 그대로, 이재명 지사님이 뭐 점쟁이에요, 보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점을 굉장히 잘 치십니다, 보니까. 이것이 분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이관됐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님이 뭐 이 정도의 예측력이라면은 거의 뭐 점쟁이 빤스 이런 정도입니다. 너무 정확히 맞추시죠. 근데 뭐 참 저 역시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던 얘기를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용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되니까 뭐 참 자꾸 화가 나고 속에서 우라통이 확확 터지고 이래서 말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저는 이러면은 이 말이 제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더 황당한 거는 더 황당한 내용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황당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재명 측 관계자가 이것에 대해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경찰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경찰 김영환 전 의원이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착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답니다.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착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명예훼손죄는 고의성이 필요한 거랍니다. 고의성.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고의성이 필요한 건데 김영환 의원이 착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김영환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송치를 했답니다. 검찰로. 이게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도대체 고의성이라는 이 뜻에, 고의성이라는 뜻에 이게 도대체 경찰이 보는 시각이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영환이가 이 말을 할 때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제가 착각을 하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 토론회에 나가서 잘못 말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진짜 입에서 욕밖에 안 나오네요. 자,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소 불기소 이제 정확히 아시죠? 기소가 뭔지. 기소라는 거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부 조직인 경찰에서 수사를 할 적에, 경찰은 무슨 재판을 하고 이럴 사람은 아닌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수사관인 거죠. 그래서 이 수사관이 어떤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검사님, 이것은 검사님이 재판까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조서에다가 금태다 쓰는 거예요. 검사님, 법을 잘 모르는 경찰인 제가 볼 적에는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기소 의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기소는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건에 대하여 분당 경찰서는 검찰에게 불기소 처분으로 송치하였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참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건데, 거기다가 이재명 도지사님은 4일 본인의 트위터에, 죄송합니다. 제가 트위터 이쪽으로 좀 제가 약해요. 페이스북, 트위터. 솔직한 얘기로 이 SNS 쪽으로는 제가 이재명을 만난 후, 그 후 이런 거를 배우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카톡밖에 몰랐어요, 저는. 페이스북이 뭔지, SNS가 뭔지, 한 20살짜리 애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핸드폰에 들어있으니까, 누르니까 나오네.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저도. 트위터 같은 걸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한데, 아시는 분들이 좀 찾아서 사진 찍어서, 요 방송 밑에 댓글란에 좀 첨부해주세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이렇게 예측을 하셨답니다. 벌써 4일날. 트위터에 그래서 본인이 이것이 불기소 처분이 될 것이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될 것이다. 경찰의 의견으로 봐서는 김영환 의원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이 자기의 한 말은 잘못된 건 맞는데 착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 명예훼손은 고의성이 필요한 거므로 김영환이 착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김영환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하고 싶은 말이 좀 없습니다. 세상에 뭔 놈의 법이 갖다 거는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누구는 시장으로서 형님 정신병원에 치료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명백한 증거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소 의견으로 직권남용으로 성남시장의 지위로 성남시장이 직권남용했다, 이런 의견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던 분들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전 국민이 보는 그 TV 방송에 나와서 김부선과 열애를 즐겼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고의성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경찰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 착각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참 속 터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재명 지사님 측에서 정석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 상대방들도 법적으로 물론 고소고발을 다 들어왔지만 우리 쪽도 법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경기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부입니다. 민주당의 김부겸이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경찰은 행정자치부 소속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인 이런 정부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을 요구를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를 요구를 하지 맙시다. 이런 건을 보고도 이게 맞다고 주장한다면은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쉬시겠습니다. 선거마다 반복되던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말에 관대했습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우리 정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선거마다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성행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의 눈을 속이는 거짓말은 정치의 기술인 것 마냥 여겨졌고 선거가 끝나면 승자의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눈감아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중대범죄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끊어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선거 기간 내내 지켜왔습니다. 저열하고 치졸한 네거티브의 장에 끼어들기보다는 정책을 앞세운 선거를 하겠다고 도민들께 굳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벌어졌던 네거티브 참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 없을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권자의 눈을 가리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 최악의 선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퇴폐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에게 주권자가 내리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선인은 오늘부로 선거마다 반복되던 거짓말 정치의 종말을 선포합니다.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 죄의 지은 자가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 거짓말을 하면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주권자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공정사회의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첫 단추를 꿰려고 합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음해와 거짓말을 일삼던 김영환 당시 후보와 김무선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오늘 검찰에 고발합니다. 김영환은 김부선의 주장을 근거로 2009년 5월 22일 또는 23일이나 24일 이재명 당선인이 김부선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이 거짓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2009년 5월 22일이 아니라 23일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에 가던 중 전화를 했다면서 22일에 통화했다는 김영환과 김부선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둘째, 김 씨는 23일에서 24일 제주도 우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서울에서 봉화에 가던 중 성남을 지날 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셋째,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결식에 가기 위해 봉화마을에 갔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넷째,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2009년 5월 23일부터 연결식이 있었던 2009년 5월 29일까지 서울에 비가 온 날은 없었습니다. 23일 관측된 일 강수량 0.5mm는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가 엄청 오는 날 전화했다거나 이 당선인이 비 오는 날 거기를 왜 가냐는 말을 했다는 김부선의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2009년 5월 23일, 24일 김부선 씨가 그 제주도 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2009년 5월 22일, 23일, 24일 비가 엄청 왔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나타내는 증거자료입니다. 실제로 김부선 씨는 각종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과 통화 후 봉하마을에 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영환 후보는 김 씨와 이 당선인이 통화한 2009년 5월 22일에서 24일 중 비가 오는 날 옥수동에서 미래했다고 주장해 상호 모순됩니다. 이 표는 김부선 씨가 2009년 5월경 5월 23일 전후 봉하마을에 실제 갔었다는 증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김부선 씨가 이 두 채를 차 뒷좌석 그 시트에 놓고 사진을 찍으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은 옥수동 미래는 물론 전화 통화한 사실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인 2009년 5월 23일에는 봉하마을에 조문을 갔었고 24일부터 29일까지는 분당구 야탐역에 야탑 분향소를 설치하고 상주로서 분향소를 지켰을 뿐입니다. 이 표는 이재명 당선인이 당시 야탐역 분향소에서 상주로서 상주 역할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비 오는 날 통화나 옥수동 미래는 성립 불가능한 명백한 거짓말임에도 김영환 후보는 김부선 씨와 1시간 반가량의 통화 및 문자 교환 등 논의 끝에 옥수동 미래라는 가짜 뉴스를 꾸며내 기자회견을 열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영환도 공범으로서 이를 도운 김부선도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선거적폐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해체를 미루고 거짓말 정치의 종말에 전력하겠습니다. 2009년 5월 당시 진실을 밝히는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수없이 말을 바꾸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이재명 당선인을 음해하던 이들의 숱한 거짓말에 대해 하나씩 그 저열한 민낯을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장 백중덕